지금부터 2022년 CFA 한국협회 금융지성 세미나 경제자유로 가는 첫걸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금융지성입니다. 강사이신 박촌웅 회장님은 뉴욕, 런던 등 세계의 주요 금융기관에 근무하셨으며 현재 CFA 한국협회 회장이자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천웅입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인생의 성공이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금융지성하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인생의 성공 또는 투자가로서의 성공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게 금융지성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티 코플랜드 혹시 잘 아세요? 지금 보신 그 비디오 클립은 미스티 코플랜드가 13살에 발레 스쿨에 지원을 했다가 이런 이유로 당신은 이제 입학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듣는 편지로 얘기를 듣는 그런 장면인데요. You have the wrong body for ballet. 발레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3살에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스트릿 댄서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였죠. 이 미스티 코플랜드가요. 아메리칸 발레 티어터 역사상 최초로 흑인으로서 수석 무용가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건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런 아메리칸 드림의 그 대명사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졌어요.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지 될 수가 있나?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자,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이니까요. 한번 이거를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자, achievement, 성취라고 그러죠. 자, 성취는요, capacity, 역량이고요. 그 다음에 willingness, 의지의 함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량이 있고 거기에 절실함까지 있으면 그 부분에 어떤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있고 거기에 몸이 가게 되면 성취가 간다는 얘기인데요. 가장 고민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마음이 있는 곳, 내가 열정이 있는 곳에는 역량이 없는 경우, 또는 내가 어떤 부분에 역량이 있어요. 내가 뭘 하면 사람들이 정말 그 재능이 있네 얘기하는데 저한테 열정이 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제가 절실한 이 마음을 따라갈지 아니면 남들이 나한테 잘한다고 하는 나의 역량을 따라갈지 저는 그 직업으로서는요. 역량이 있는 부분을 직업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역량이 있는 곳에 설사 재미는 좀 덜하더라도 직업을 갖고요. 그러고 내 마음이 있는 곳 그러나 재능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러면 취미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프로페션과 하비의 그 조합은요. 여기 정말 내 몸도 가고 마음도 가는 이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요. 그러지만 나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죠. 자, 이 성취에 그러면 경제적인 그런 부가가치를 어떻게 얹을 수가 있을까요? 자, 경제학 101에 보면은요, 경제적 가치는 두 가지에서 오죠. 한 가지는 꼭 필요한 것. 먼저 need가 있어야 되죠. demand가 있어야 되죠. 자, 이 demand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need, 필요한 거예요. want, 원하는 거죠. desire, 갈망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게 수요가 되고 거기에 밸류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 물건이 정말 너무나 지천에 깔려 있다. 그러면 경제적 그 가치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또 하나 생기는 게 이제 희소성이죠. 어떤 물건이, 어떤 재능이 희소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
그러면 거기에 경제적 가치가 생기는 거죠. 제가 여기 타이거 우즈라고 좀 써놨는데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재능을 가졌는데 그 재능이 희소하고 그 희소한 재능을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생깁니다. 자, 이 밑에 부분 제가 그 생활의 달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굉장히 희소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정신적인 그런 성취는 얻을 수 있으나 여기에 경제적 가치가 붙지 않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지 않은 이 두 분면은 사실은 경제적 가치로 보면 굉장히 낮은 그런 경제적 가치가 되겠죠. 자,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성공하면 아무래도 행복할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겠죠. 예, 저는 이 행복을요, 성공과 기대의 함수로 정의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저는 행복하진 않은 거죠. 예, 그렇지만 제가 많은 성공을 했으니까 제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도전을 하겠죠. 예, 끊임없이 도전하겠죠. 엔돌핀이 생기고 아드레날린이 막 튀는 그런 국면이 되겠죠. 내가 성공을 하고요. 그게 내 기대 수준 이상이 되면 그러면 나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그 호르몬이 나오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죠. 자, 그 두 가지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성공은 못했고 기대 수준은 높고 그러면 굉장히 불행하겠죠. 예, 그리고 제 기대 수준도 낮고 성공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굉장히 좀 지루한 그런 일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20대 때는요, 지금 우리 들어와 계신 분들 얼마나 많은 분이 20대일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을 정말 스트레치하는 거에 한껏 기대 수준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한 40대쯤 되면은요, 그러면 균형과 조화가 또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는 기대 수준을 내 성공에 맞춰서 조금 내리기도 하고요. 해서 행복한 구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겠죠. 뭐 나이가 그보다 더 많아졌다. 그러면 현실을 인지하고 기대 수준을 내가 성취한 것에 맞춰서 어느 정도 내리는 게 그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미스틱 코플랜드로 돌아가 보죠. 그녀의 하고자 했던 열망이 정말 성공으로 이끌었을까요? 자, 아까 열망하고 제가 역량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역량 부분을 한번 보죠. 자, 13살에 처음 발레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분을 발탁한 사람은 신디 브래들리라는 그런 그 교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he had the perfect fit. 예, 발레에 완벽한 그런 몸을 가졌다는 거죠. 아메리칸 발레 티어터에서 이분을 더 크게 발탁한 분이 케빈이라는 분인데요. She has a proportionate to her body and she has a visceral response to music and coordination. 예, 완벽한 몸을 가졌고요. 음악에 완전히 반응을 하고 조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뭐 최상의 그 찬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녀의 열망 뒤에 어마어마한 그런 숨겨진 재능이 있었던 거죠. 자, 이것으로요, 에스닉, 피부의 색깔을 극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디 쉐입, 몸의 형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발레에 맞는 몸, 이제 그런 그 선입견도 다 극복을 해냈죠. 거기 단 클립턴이 얘기한 거 제가 써놨는데요.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지만 지금의 나보다 더 뛰어난 나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거죠. 자, 욜로라는 말이 요새 굉장히 유행입니다.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지. 그게 이 욜로의 기본인데요. 인생이 두 개만 된다면 그 중에 한 개쯤은요, 제가 설사 역량이 안 되더라도 재능이 없더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에 전력 투구를 해보겠어요.
두 개만 있다면 그 중에 한 개는 인생이 단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내 재능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에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탤런트를 어떻게 키울까요? 그 말컴 글래드웰이 얘기한 그 만시간의 법칙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한 만시간 정도를 집중 투자를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재능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바로 알 수는 없죠. 늦게 개발되는 재능도 있고요. 늦게 알아봐주는 재능도 있거든요. 자, 내가 열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만 시간을 투여하는 거죠. 자, 연습생 모델인데요. 만 시간은 3년에도 채울 수 있어요. 먹는 시간, 최소한의 그 자는 시간을 빼고 나머지를 전력 투구를 해버리면 한 3년이면 만 시간을 채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불과 한 3년 만에 적어도 내가 전문가가 될지 안 될지, 내가 그 분야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시간의 법칙이 있는데요. 지금 시급하고도 urgency라고 그러는데요. 그러고도 중요한 것, 그걸 하는 걸 우리가 일이라고 합니다. 일. 네. 시급하긴 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헛일이 되겠죠. 말하자면요. 자, 이 부분, 투자 부분인데요. 지금 시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에 시간을 쏟는 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하죠. 자, 시간을 잘 쓴다는 거는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좋아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지금 하는 일도 소중하지만 그 중에 일정의 시간을 떼서 그래서 투자에 투여를 하는 거죠. 미래를 위한 그런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CFA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 지금 획득하는 게 시급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시급하지 않은 것도요. 어떤 시점이 되면 그게 지금 어전트한 일이 되거든요. 노는 것도 저는 여기 인베스트먼트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휴식, 그 다음에 취미 뭐 이런 것들은요. 그거를 인베스트먼트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 성공적인 그런 인재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우리 주제하고 조금 벗어나니까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스파이더스라고 제가 그 첫 머릿말을 붙였는데요. 제가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큰 그런 하우스의 펀드 매니저라는 이유로 많은 회사의 CEO, 뭐 CFO, 그 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희한테 와서 본인들의 인생에 성공의 비밀들을 막 공유를 해주세요.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저는 또 분석가니까 한번 이제 어떤 분류해봤어요. 분류. 이분들의 성공은 그럼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그 머릿말을 제가 스파이더스라고 해놨는데요. 첫 번째, simple mind.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풀어내는 능력이 성공의 아주 중요한 요소구나. positioning by probability. 네, 확률에 의거해서 행동하는 것. 정말 중요하구나. different and right. 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남다른 선택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different and right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너무나 중요한 투자를 하는 데서도 너무나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제 스승으로부터 이제 들었었는데요. CFA, 당시에 CFA 그 협회 회장이기도 하셨어요. 여러분이 평생을 잊지 않아야 될 그런 그 주옥 같은 그런 두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magination, 상상력, 창조력이 중요한 세상이 더 되고 있죠. Discipline, 중요한 곳에 집착하는 그런 습관을 저는 이제 디스플린이라고 합니다. empathy 또는 empower, 공감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죠. routine, 똑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배양하는 그런 능력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틴이라고 해서 지루한 것이 아니고요. 같은 일을 매번 반복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본능이 아닌 것을 본능으로 만드는 시스템 2라고 그러는데요. 본능이 아닌 것. 그거를 시스템 1으로 만드는 본능으로 만드는 또는 직관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스트래티지. 전략적인 사고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이 스트래티지 S를 제일 밑에 집어넣은 거는요. 전략적인 마인드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위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손자병법 이렇게 책상에다 몰래 감추고 보고 이러면서 전략적인 행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끌어내고 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복잡한 것들을 단순히 풀어내고 확률에 의거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그런 능력들이요. 제가 리더가 되는 순간 저한테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메이징한 일이죠. 저는 어떤 이유로 해서 그게 성공의 요소가 돼서 리더가 됐는데 리더가 되고 보니 사람들이 저 친구랑은 일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프로페셔널로서 성공에 이끄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퍼펙셔니즘이에요. 완벽주의. 일을 실수하면 안 되죠. 특히 실무 일을 잘할 때 그때는 정말 퍼펙셔니스트가 돼야 되죠. 경쟁심. 어쨌든 성공의 사다리는 피라미드잖아요. 남을 이기려고 그러면 남을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그러니 경쟁심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크리티시즘,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되니까 아주 비판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파워 드리븐, 정치를 잘해야죠. 다른 분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또 힘을 쓸 수도 있어야죠. 힘을 적절히 쓰는 그런 파워 드리븐된 성향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리더가 되고 보니요. 그런 리더를 또 나쁜 리더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humanistic encouragement. 다른 사람들을 막 북돋우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affiliative, empathy.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이해를 하고 막 정말 뭐 그 올가나이즈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기도 바쁜데 근데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empowerment.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는 파워 드리븐 돼서 성공을 했는데 그 힘을 계속 집결하고 모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죠. achievement driven.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른 많은 부분들을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좋은 리더가 된다는 거는요.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왜? 비즈니스는요. 시너지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1 더하기 1을 2보다 크게 만드는 작업.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게 네트워크가 돼가지고요. 강력한 네트워크 이펙트로 해서 더 큰 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Victim of own success. 자기가 성공했던 것의 희생양이 된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성공했던 많은 요소들이 리더로서는 필요 없게 되듯이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요. 내가 성공했던 어떤 것들을 없애지 않으면 결국은 새로운 그런 어떤 조류, 새로운 웨이브, 이런 것들에 쓸려가게 된다는 거죠. 거기 그 보일링 프로그 제가 그림을 붙여놨는데요. 개구리를 이 물에다 집어넣고 물을 계속 조금씩 가열을 하면은요. 그 따뜻함에 안주를 하다가 결국은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그냥 대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끓는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은요. 순간에 튀어 올라가지고 빠져나오게 되죠. 안주하는 것에 어떤 그 위험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humility.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요. 그래서 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empty to feel.
제가 정말 많이 느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컵에 물을 비우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이 물이 썩게 되죠, 결국은요. 이거를 한 반 정도 내 아랫사람한테, 후학한테 내려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두 가지가 일어나죠. 다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그 다음에는 그거를 내려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요. 그 위기의식이 나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또 성장을 시키죠. 정체해 있으면 퇴보하거든요. 세상이 발전나기 때문에 정체되지 않으려고 그러면요. 그러면 계속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학들한테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줄 수 있는 자세가 그게 나한테 엄청난 네트워크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를 더 큰 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스탁데일 패러독스 제가 거기다가 붙여놨는데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한다. 이분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이 말을 만들었다 그래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한다. 그러지만 결국은 승리하거나 성공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제 인생에도 좀 어려운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막 겹쳐서 올 때, 야, 이후에 나한테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져야죠. 근데 그게 근거 없는 신념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confront the brutal facts around you. 내 주변에 그 정말 아주 어려운 그런 현실은 직시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마이클 조던이 한 얘기인데요. I failed over and over again in my life, and that is why I succeeded. 제가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 밑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I can accept failure, but I cannot accept not trying. 해보지 않는 것은 accept할 수 없다. 실패할지언정 꼭 새겨들어야 할 이제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공적인 그 투자가인데요. 저희 그 시간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많은 부분들이 이 투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으로 좀 넘어가서 파이낸셜 리터러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들하고 이 파이낸셜 리터러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금융지성 또는 파이낸셜 리터러시는요. 금융적 풍요를 위해서 우리가 그 파이낸셜 인디펜던스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함양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개념이죠. 제가 정의하는 개념은 그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금융지성이란 내 안에 사회적, 정치적, 철학적 그런 그 내 자아에 더해서 금융적 자아를 하나 더 두는 것. 금융적 자아 또는 경영적 자아, 경제적 자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금융적 자아를 키워가는 것, 그거를 저는 금융지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나라는 사업체의 원본 가치가 자아 자본이라고 하시는데요. 아이덴티티 캐피탈이죠. 매그 제이라는 분이 이제 본인 책에서 이거를 그 주창을 했는데요. 자아 자본. 자아는 그 자기라는 그 인격체죠. 근데 거기에 캐피탈이라는 게 붙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나 자신을 자본화할 수 있다는 거죠. 독특한 어떤 것, 가치가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의식적으로 해 나가는 것, 그거를 저는 금융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 자본금이 필요하듯이 개인은 자본이 필요한 거죠. 인생 전체를 그 조망을 해서 자본을 어떻게 쓰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밸류를 계속 증식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소비를 넘어서는 소득을 만들어야 뭔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뭔가를 만드는 그 자본을 자본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잉여소득은 그 뒤에 투자를 통해서 증식을 하거나 또는 그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주먹구구로 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자, 희소성이라는 거는 차별력, 아니면 차별성, 그다음에 경쟁력 이런 것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덴티티 캐피탈은요. 그 나의 경험, 나의 배경, 모든 것들이 다 집적된 것을 그 아이덴티티 캐피탈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를 안다. 첫 번째. 그리고 내가 잘 아는 것을 중심으로, 잘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스토리들을 입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인 시간을 내가 정말 잘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스토리를 계속 입혀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정말 잘할 것이라는 것을 남들이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필요하게 하는 거죠. 이거를 자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피탈라이즈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를 돈이 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그 자아 자본을요, 내가 노동만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직업이라고 그러고 프로페셔널이라고 그러죠. 또는 자본까지 투입해서 결합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기업가라고 그래요. entrepreneur. 예, 뭐 기업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자아 자본을 통해서 거기에 자본을 결합하든 하지 않든 소득,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직업에도 경제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예, 희소성, 그리고 효용,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희소성이 있다 그러면 경제 가치가 높아진다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이 이게 자아 자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금융 지성인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 인생 전체를 조망해서 자신의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재무적으로 좋은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사결정에 재무적인 요소들을 나의 경제적 자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발브를 시키는 거죠. 계속 참여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수익성 있는 자기 자아 자본을 만들고 키우는 행위, 그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잉여 소득이 쌓이게 될 겁니다. 어떤 시점에서 내가 정말 좋은 자아 자본을 만들고 활용을 했다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요. 증식하고 관리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좋은 연사들이 그 투자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많이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현정 CFA님이 이 부분 또 얘기해 주실 텐데요. 나를 안다는 거는요. 나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희소하고도 유용한 그런 자원을 만들어가는 거죠. 아이덴티티 캐피탈 이 부분이 되겠죠. 적을 아는 것은 돈의 생리를 알고 활용하는 것이죠. 자본시장을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두 분이 조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파이낸셜 인디펜던스를 정말 잘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금융을 그럼 왜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될까요? 예, 여기에 대한 비판은요, 왜 어린이들을 세속적으로 물들게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렸을 때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들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나이 들어서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현실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의사결정들을 계속 누적시켜 가면은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철학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네. 내가 세속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나는 결국은 해속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돈은 희소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쟁의 원리가 작동을 하죠.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기량을 닦는 것이 좋겠죠. 13살에 발레를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늦었어라고 얘기하는 이 어마어마한 경쟁적인 시장에서요. 어렸을 때 발을 들여놓을수록 그러면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시간도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인생 전체를요, 그 밸류 트리로 만든다 그러면은요, 이항분포로 만든다 그러면 계속 의사결정들이 모여서 나중에 그 의사결정의 결과가 나오겠죠. 제가 일찍부터 이런 부분의 의사결정을 시작한다는 거는요, 만기가 굉장히 긴 그런 옵션과 같아요. 옵션 밸류는요, 만기가 클수록 높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계속 그 부분마다 내가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계기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옵션 가치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이제 그 변동성인데요. 인생은 정말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만큼 변동성이 많은 그런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만기가 길면 길수록 좋은 밸류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금융계획을 한다는 것, 금융지성인이 된다는 것, 이거는요, 그 이항결정의 그 의사결정 나무에서 그 결과를 그냥 운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지, 아니면 나를 둘러싼 환경인지, 나중에 나이 한 40, 50 돼서 경제적인 그 어떤 불리함 때문에 주변 환경을 탓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훌륭한 의사결정들로 해서 적어도 그 결과를 내가 스스로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은퇴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은퇴 연연하는 그 이유는요, 인생을 2번 살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우리 그 평균 연령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독립성을 획득하고 2번째 인생을 정말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본 연출도 없는 드라마가 좋은지, 너무나 잘 짜여진 각본 이외에 거기에 어떤 그 연기자들의 어떤 재능으로 애드립이 그 자연스럽게 쓰여지는 건지, 그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지성적 교육이라는 거는요, 개인의 자기 자본을 축적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개인이 무엇을 잘 하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사교육이 우리나라에 정말 그 지출이 많은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이 보편적인 사교육은 불행하게도 자아자본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에요. 오로지 여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학업에 뛰어난, 학업이라는 부분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부만이 사교육을 통해서 자아자본을 만들 수가 있죠.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다른 사람들의 자본의 들러리가 될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죠. 나만의 연습생 신화를 만들어라. 제가 아까 10,000시간 그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정말 한 3년 안에 10,000시간을 투입할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떤 부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나는 하루에 한 2~3시간만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러고 지내야 돼. 그런다 그러면 그게 정말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부분에 좋아서 시작했지만 대가가 된 사람들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들을 감내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면 진정 좋아하는 게 아닌 거죠. willingness, 진정한 willingness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요, 젊었을 때 그 부분에 전력 투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전문가에 가까운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다른 분야로 가도 또 남보다 훨씬 더 이점을 가지고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노력하는 습관을 들여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인생의 비밀들, 굉장히 많은 성공의 요소들을 이미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000시간을 투입한 거는 결코 아깝지 않은 시간인 거죠. 나만의 연습생 신화를 만들어라. 나한테 어떤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그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하죠.
당신 이 부분에 정말 재능이 있어 보이는데 한번 연습생 해보지 않겠어? 나한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 그게 어떤 분야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남들이 탐낼 만한 내 재능은 어디에 있는지. 굉장히 늦게 발견되는 재능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투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자아자본으로 정말 뭔가를 축적했으면 이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까 경쟁의 요소처럼요, 이제는 자본시장을 정말 잘 아는 게 중요하죠. 돈의 생리를 아는 것. 돈도 희소하고 필요하고, 경쟁을 이겨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기량을 깎아야 되고, 아, 혼자 물론 배울 수도 있지만, 과거의 유산들을 잘 활용하는 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수익은 리스크에서 나온다. 이제 그 파이낸스의 어떤 진리 같은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정말 충분히 해요. 보상이 적은 리스크도 있고요. 리스크보다 더 큰 보상도 있죠. 네.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분석들을, 엄청난 노력을 해야 이렇게 그 보상보다 큰 리스크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의 위험성을 아는 것,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막 뜨거웠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했던 투자의 성공을 본인의 실력으로, 다 오로지 본인의 실력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이에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가 묻혀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반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기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좀 모아놨는데요. 리스크 리턴, 복리, 분산, 그 마진 오브 세이프티, 그 다음에 부채의 효용, 그리고 위험, 분석의 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다른 많은 그 연사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 그거를 보면서 좀 잘 이제 축적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투자에 대해서 이제 그 조금 빼놨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인받은 그런 그 우리가 팩터라고 그러는데, 초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밸류고요. 또 하나는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많은 투자가들이요, 사실 두 캠프로 나눠져 있어요. 한 캠프는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난 놈이 있어. 예, 잘 나가는 회사가 계속 잘 나갈 가능성이 많아. Restructuring is difficult. 예, 어떤 회사가 갑자기 뭐 좋아지는 건 정말 힘들어. 그러니 난 좋은 회사에 집착을 하겠어. 그걸 우리가 growth investing이라고 합니다. 예, 성장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그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모멘텀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이 깊은 그런 투자 기법이고요. value investing. 예, 잘난 놈 없어. 네. Regression to the mean이 이 사람들의 철학이죠. 네. 결국은 평균으로 되돌아가. 그러니 비싼 건 나는 팔고 싼 걸 살 거야. 오케이? 나쁜 회사도 좋은 주식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계속 저평가된 그런 것들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잘난 놈 있어 하고 잘난 놈 없어 하고는요. 이거는 정말 두 개의 다른 세상이에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 2%의 차이에도 나는 엄청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정말 맛집에서 싼 가격을 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인지, 그거를 정말 잘 알아야 되죠. 자, 그로스 매니저를 정말 잘하려고 그러면요, 패턴을 꿰뚫는 힘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과거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패턴을 그 복잡한 컴플렉시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복잡한 데서 단순화시켜가지고 그것이 뭔가를 알아내는 힘, 패턴 리딩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밸류 투자가가 된다는 거는요. 그냥 딱 어떤 물건을 봤을 때 그 물건의 값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그런 본능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떤 한 캠프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투자가가 되기 위해서도 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내가 만 시간의 노력을 투자하고 나서 투자를 하는 건지를 한번 뒤에 물어야 되겠죠. 만 시간을 설사 투자한다 한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연습생들이 다 훌륭한 예술가가 되는 건 아니죠. 네, 실패의 가능성이 있죠. 나한테 패턴을 정말 꿰뚫는 그런 재능이 있는지, 내가 정말 어떤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를 만만하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액티브 매니저 패러독스. 투자를 내가 뭐 본인이 알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액티브 매니저인데요. 패러독스가 있어요. 내가 건방지지 않으면 나는 액티브 매니저가 못 되는 거죠. 내가 그 오버 컨피던스가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뭐 싼 값에 사고 비싼 값에 팔 수 있어. 또는 정말 좋은 회사를 나는 미리 골라낼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에서 수익을 내는데 가장 큰 적은 오버 컨피던스예요. 너무나 역설적이죠. 예. 나는 오버 컨피던스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최대의 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겸손함을 배양할 수가 있는지가 투자에 정말 너무나 큰 그런 요소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요. 네트워크 이펙트를 근간으로 해요.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거는요. 컬래버레이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네트워크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게 경쟁력이 되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열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